꿀벌 마야의 모험 제2편 페피의 장미꽃집. 마야가 눈을 뜨자 날이 벌써 환하게 밝았습니다. 커다랗고 파란 잎사귀 밑에서 잠을 잤더니 몸이 조금 얼어 있었어요. 몸이 너무 뻐근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야는 잎맥을 꼭 붙들고 날개를 부르르르 떨었습니다. 날개를 부드럽게 하고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였지요. 그런 다음 마야는 금빛 머리칼을 손질하고 커다란 두 눈을 닦아 반짝반짝 윤을 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조심 기어서 잎 가장자리로 다가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기 때문에 마야는 눈부셨습니다. 머리 위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들은 녹색 금처럼 번쩍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야가 있는 곳은 그늘이 져서 아직 춥게 느껴졌습니다. 아, 찬란한 세상이다. 어린 마야는 생각했습니다. 마야는 지난 며칠 동안 겪은 모든 일들, 그동안 보았던 모든 위험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아주 천천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카산드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카산드라가 마야를 찾아낼 리는 없습니다. 마야는 허구한 날 벌집을 드나들며 꿀을 나르고 밀랍을 만드는 생활이 전혀 즐거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야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자기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생활만이 즐거울 것 같았던 거지요. 그처럼 마야는 정말 경솔한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자신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전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저 멀리에서 무언가 햇빛을 받아 불그스름하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야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을 보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게다가 배도 몹시 고팠기 때문에 마야는 경쾌한 날갯짓 소리를 내며 숨어있던 곳에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공중에서는 밝은 빛이 어른거렸고 햇볕의 따스한 온기도 느껴졌습니다. 마야는 자신에게 손짓하는 불그레한 꽃을 향해 조용히 날아갔어요. 꽃에 가까이 다가가자 달콤한 향기가 은은히 풍겨왔습니다. 마야는 마치 그 향기에 취할 것 같았고 붉고 커다란 꽃까지 간신히 날아갔지요. 그러고는 가장 크고 볼록한 꽃잎에 내려앉아 잎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때 꽃잎이 조금 흔들리면서 반짝거리는 은구슬이 마야에게 굴러왔어요. 마야의 몸집만한 투명한 구슬은 무지갯빛으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마야는 숨이 멎을 만큼 놀랐지만 그 차가운 은구슬의 화려함에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투명한 구슬은 마야 옆으로 굴러가더니 잎 가장자리에 잠시 매달렸다가 햇빛 속으로 몸을 던져 풀밭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구슬이 수많은 작은 진주알로 조각나는 것을 본 마야는 깜짝 놀라 나지막히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진주알들은 금방 되살아나 반짝이더니 파르르르 몸을 떠는 물방울이 되어 풀줄기를 따라 내려갔지요. 물방울들은 등불에 비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을 냈어요. 마야는 그 구슬이 밤새 꽃받침에 맺혔던 커다란 이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야가 다시 꽃받침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꽃무지 한 마리가 꽃받침 입구에 앉아 있었어요. 꽃무지 등에는
갈색 날개가 덮여 있었고 가슴은 거무스름하고 딱딱한 껍질로 덮여 있었지요. 마야보다 조금 작은 꽃무지는 그 자리에 떡 버티고 앉아 근엄한 얼굴로 마야를 보았지만 그렇게 불친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야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 구슬이 당신 것이었나요? 마야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꽃무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이렇게 말했지요. 나 때문에 구슬이 아래로 떨어져서 미안해요. 저 이슬방울 말인가요? 그 때문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벌써 마셨으니까요. 그리고 내 아내는 신장병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나저나 여기서 뭐 하시나요? 꽃무지는 약간 깔보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야는 꽃무지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다운 꽃이에요. 이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어요? 마야는 카산드라의 충고를 생각하며 최대한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꽃무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를 단단한 어깨 껍질 속에서 움직였어요.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전혀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껍질 안에 보기 좋게 박혀있는 머리는 소리도 없이 자유자재로 움직였지요. 당신은 아는 게 많지 않은 것 같군요. 꽃무지는 그렇게 말하고서 마야의 무지함을 비웃듯 하하하하 웃었습니다. 그다지 예의 바른 태도는 아니었죠. 마야에게는 꽃무지의 그런 태도가 불순하게 여겨졌습니다. 꿀벌들은 그보다는 교양이 있고 예의를 갖출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지만 꽃무지는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야가 당황해서 두 뺨을 붉히는 것을 보자 얼른 표정을 바꿨거든요. 그건 장미꽃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는 나흘 전에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돌봤더니 꽃이 이렇게 활짝 핀 거랍니다. 좀 더 가까이 오시지 그러세요. 꽃무지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마야는 잠시 주저하다 용기를 내어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꽃무지는 조그만 엷은색 꽃잎 하나를 젖혔어요. 마야와 꽃무지는 좁은 방으로 나란히 걸어 들어갔지요. 희미한 빛이 들이치는 다몽색 방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정말 매혹적인 방이에요. 향기에 온통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마야는 정말로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꽃무지는 마야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칭찬하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옛날 격언에도 사는 곳을 보면 그 곤충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혹시 꿀이라도 좀 드시겠습니까? 꽃무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예, 주신다면 정말 고맙지요. 마야는 저도 모르게 소리 지르듯 대답했습니다. 꽃무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벽 뒤로 사라졌습니다. 마야는 붉은색으로 은은히 빛나는 부드러운 커튼을 두 뺨에 대고 두 손으로 만지면서 상쾌한 향기를 한껏 들이마셨습니다. 마야는 이처럼 아름다운 방이 있게 되어 너무나 행복했지요. 산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야. 이런 보금자리는 어둡고 답답하게 여러 층으로 쌓인 꿀벌들의 집과는 비교도 안 돼. 이처럼 고요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야. 마야는 벌집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벽 뒤에서 꽃무지가 큰 소리를 내며 누군가를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무지는 몹시 화가 난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마야가 듣기에는 꽃무지가 누군가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누군가 두려움과 불만에 찬 목소리로 뭐라 내뱉는 소리도 들렸지요. 마야는 그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혼자니까 이러는 거겠지? 하지만 어디 두고 봐. 나중에 동료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이 무지막지한 놈아. 좋아, 지금은 가겠어. 하지만 얼마 안 가서 후회하게 될 거야. 마야는 어떤 곤충이 날카롭고 심술궂은 목소리로 꽃무지를 협박하는 것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잠시 후에 그 곤충이 황급히 떠나는 기척이 들렸지요. 방으로 돌아온 꽃무지는 투덜거리면서 조그만 꿀덩어리를 툭 던졌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어딜 가나 이 불안당들 때문에 마음을 놓고 지낼 수가 없어. 꽃무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야는 배가 너무 고파 고맙다는 말도 잊은 채 얼른 꿀 한 움큼을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그동안 꽃무지는 이마에 땀을 닦아내고 좀 더 편안히 숨 쉴 수 있도록 가슴을 앞으로 폈습니다. 도대체 누구였어요? 마야는 입에 꿀을 가득 넣은 채 물었습니다. 어서 드세요. 우선 입에 있는 것이나 삼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군요. 꽃무지가 말했습니다. 마야는 시키는 대로 우선 입안에 꿀을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집주인은 마야에게 다시 물어볼 틈을 주지 않았어요. 꽃무지는 성난 목소리로 이야기를 쏟아냈지요. 에이, 그 녀석은 개미였어요. 그놈들은 우리가 틈나는 대로 식량을 모으고 저장하는 게 다 자기들을 위해서인 줄 아나 봐요. 인사도 없이 제멋대로 남의 창고에 드나드니 말이에요. 정말 화나요. 이 곤충들의 생활 방식에 원래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난 아마 그놈들을 주저없이 도둑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꽃무지는 한참을 투덜대다가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난 듯 마야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생각해보니 제 소개하는 것을 깜빡 잊었군요. 제 이름은 페피입니다. 꽃무지지요. 저는 마야라고 해요. 알게 되어서 기뻐요. 어린 꿀벌은 수줍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고는 꽃무지 페피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페피는 거듭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때마다 갈색 더듬이 2개가 조그만 부채처럼 펼쳐졌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이지 마야의 마음에 쏙 들었지요. 마야는 매우 감탄했습니다. 더듬이가 정말 멋지네요. 아주 귀여워요. 마야의 칭찬에 페피는 아주 기분 좋은 듯 말했습니다. 하긴 자랑할 만한 더듬이지요. 뒤쪽도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마야가 대답했습니다. 페피는 부채처럼 펼쳐진 더듬이를 옆으로 비스듬히 돌려 햇빛을 받게 했습니다. 어때요? 훌륭하지요? 페피가 물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더듬이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고 보니 제 더듬이는 정말 보잘것이 없네요. 마야가 부끄러운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뭐 누구에게나 나름의 장점이 있는 거지요. 그 대신 당신의 눈이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몸통의 금빛 색조도 당신에겐 잘 어울리고요. 페피의 말에 마야의 2눈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다른 곤충에게서 칭찬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마야는 아주 신이 나서 얼른 꿀 한 덩어리를 또 집어삼키며 말했습니다. 질이 아주 좋은 꿀이에요. 아무쪼록 많이 잡수세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장미꽃 꿀이에요.
탈나지 않게 천천히 드세요. 목마르면 거기에 있는 이슬을 드시고요. 페피는 마야의 엄청난 식욕에 내심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는 이제 그만 가볼까 해요. 마야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꽃무지는 허허 하고 웃었습니다. 날고 또 날고 당신들 꿀벌의 본능이니 어쩔 수 없지요. 그처럼 안정되지 못한 생활 방식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군데 정착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날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마야는 즐겁게 대답했습니다. 꽃무지는 친절하게도 마야가 나갈 수 있게 붉은 커튼을 열어주었습니다. 바깥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전망대로 사용하는 잎사귀에서 라면 편안히 날아올 수 있을 거예요. 아,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어디서라도 날아올 수 있답니다. 마야가 말했습니다. 하하하, 그 점에서 당신은 나보다 한 수 위군요. 나는 덮개 밑의 날개를 펴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페피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페피는 마야와 악수를 나누고는 맨 마지막 커튼을 옆으로 젖혀주었습니다. 와, 저 파란 하늘. 그럼 안녕히 계세요. 마야는 환성을 지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페피도 작별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높은 장미꽃 잎에 앉아 어린 마야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곧장 날아 올라간 마야는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맑은 아침 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페피는 남몰래 한숨을 쉬고는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으며 시원한 장미꽃 받침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인데도 날씨가 좀 덥게 느껴졌지요. 페피는 아침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페피의 노래는 장미꽃잎이 들이우는 불그레한 그늘과 따뜻한 아침 햇살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만물이 금색과 녹색으로 빛나는 따뜻한 여름날, 장미꽃 피어있는 동안만 세상은 내게 아름다운 것. 나는 고향도 모르는 신세지만 내게 소중한 것은 장미꽃 빛을 받으며 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 세상에 관해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네. 장미꽃이 들어 떨어지면 나 또한 가야 하지. 저 멀리 꽃이 만발한 들판에서는 눈부신 봄날이 서서히 시작하고 있었지요.